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새 책을 냈고 오늘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책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한국사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책에 실은 겁니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서 나중에 계엄을 할 수도 있는 인물이다라는 주장까지 했는데요.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서전에서 뭐 대표님이 그 유죄 막으려 계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책에서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계엄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적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분에게도 같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토록 자신을 아껴준 형님이신 윤석열, 그 내란 속의 윤석열의 당적이 왜 국민의힘이겠습니까? 계엄은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자 곧장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개 눈에는 뭐가 보인다. 그랬더니 또 한동훈 대표가 또 받아쳤습니다.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재판 잘 받으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치고받고 네. 한동훈 대표의 작전이 통했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동훈 대표의 책이 사실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제 저 내용을 흘린 거거든요. 네. 왜 흘렸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책에 검사 이력을 뺐다는 게 자서전이 나오기 전부터 사실 논란이 됐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그 프레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런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악의적인 공격입니다. 저런 것들을 일부러 사전에 흘림으로 인해서 지금 태세가 전환된 겁니다. 지금 한동훈 자서전에 대한 뭔가 그 이슈가 검사 이력 뺀 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과격한 발언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네. 심지어 지금 이재명 대표와 지금 우리 당 최고위원도 반응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매우 전략적으로 통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저 내용이 전 비판하고 싶은 게 지금 한동훈 대표의 논리가 이겁니다. 입법부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쥐게 되면은 사법부까지 통제하기 위해서 계엄을 할 것이다. 이 주장인데 네. 사실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을 다 차지했던 여대 야소 상황은 대한민국 그 헌정사에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통령도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계엄을 했던 적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한 그런 사람인 건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막지 못한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책임감, 죄송함, 유감 이런 표시를 반복해서 해도 모자랄 판에 갑자기 이재명 대표는 계엄을 할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치면 우리 당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검사 출신들은 평생 뭔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한 것이다. 그럼 검사 출신 한동훈 그 후보 역시 대통령 되면 똑같이 계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에 비약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용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나 전략적으로는 지금 아주 좋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출간 시점과 그리고 미리 내용을 흘린 것 좋은 전략으로 제대로 먹힌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책 출간 시점이 정말 절묘합니다.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2심 결심 공판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이제 책을 낸 건데 자, 이재명 대표도 즉각 이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곧장 한동훈 전 대표가 확 부각이 됐어요. 네. 말씀대로 진짜 전략이 제대로 먹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반응을 해준 것 역시 이재명 대표가 좀 정치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대1로 붙였을 때 뭐 다른 김문수, 홍준표 이런 인물들보다 한동훈 대표가 더 낮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서 좀 약체로 보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링 위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에서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동훈 대표가 이 책 안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뭐 비상계엄을 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도 역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안타까움도 이 책에 담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그동안의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각을 하고 다만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하다라고 본인이 선언을 했던 것처럼 네. 계속적으로 그 스탠스로 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조기 대선이 없다라고 해도 뭐 전당대회나 이러한 과정에서 당원들의 마음 이렇게 좀 얻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책 출간과 함께 북 콘서트도 연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지금 행보, 정치 복귀를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저희 채널에 의해서 이준석 의원과의 인터뷰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준석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됐던 날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났을 때 봤던 그 표정을 직접 흉내까지 내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본회의장 밖에 보면 원래 의원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소파가 있어요. 표정이 다 이러고 소파 이러고 그래가지고 뒤에 가니까 약간 상석 같은 소파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게 좀 너무 비주얼이 좀 특이한데? 그러니까 한 대표가 그거 상황에서 뭐 개헌 막았다 안도갑 때문에 기분이 좋았던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조금 이색적이었다. 약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런 액션이 나왔나 했는데 그 다음에 1년의 과정을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괴물이 쓰러졌다라는 거에 굉장히 오히려 이제 민전 사이드가 보니까 안기령 씨가 앉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이준석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약간 폄훼하는 내용으로 지금 묘사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의 내용을 보면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탄핵에 찬성을 했던 거에 굉장히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것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냉정하고 네. 뭔가 이 공사구분을 너무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감정도 상당히 메말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제3자가 그 관계의 깊이라든지 인연의 깊이에 대해서 말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 누구보다도 두 분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가족을 제외하고는 가장 깊은 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사이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로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간적으로도 엄청난 고뇌 속에서 결단을 서로 내릴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대중들이 절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지 않았던 것이지 책을 통해서 나온 그 인간적 고뇌라는 그 짧은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보고 네.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공공선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네. 그것이 더 부각되는 책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